믿어 목소리가 있어요. 하고픈 말 많지만 표현 쉽지 않다면 여기로 오세요. 마인드 라디오. 미디어 집으로 가는 길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마인드 라디오에서 언론 모니터링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언론도 모니터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덥석 하겠다고 했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바꿨습니다. 일단 해보고 나서 결정해보자. 그래서 오늘부터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직접 언론 감시를 하는 방송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마인드 라디오도 새롭게 하는 이 도전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의 편견을 씌운 언론들을 조금이라도 바꿔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미디어몬 첫 방송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마인드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오늘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미디어몬 첫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함께하는 우리 소개부터 해볼게요. 저는 달팽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인드 라디오 활동가 바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마인드 라디오 활동가 조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조이가 오늘 방송에 대한 힌트를 주셨는데요. 미디어몬 방송은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언론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방송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방송 이름이 미디어몬인데요. 어떤 뜻인가요, 바람? 네, 미디어몬은 미디어 몬스터의 줄임말인데요. 많은 고민 끝에 나온 이름입니다. 몬스터는 모니터링과 마이스터의 줄임말로 미디어를 감시하는 전문가가 되려는 우리의 바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편견을 조장하는 미디어를 변화시키는 몬스터. 우리들이 몬스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지난주 10월 12일부터 마인드 포스트에서 정신장애 당사자들과 비장애인 활동가 등 15명이 팀을 나눠서 신문, 방송, 영화 등 언론 모니터링을 진행 중인데요. 그 결과를 방송하기 전에 오늘은 파일럿 방송으로 마인드 포스트 김근영 편집부장님을 모셔서 진행 사항과 모니터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네, 저도 마인드 포스터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모니터링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도 참 많은데요. 김근영 편집부장님께서 저의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참 많은데요. 모니터링 작업이 처음이라 좀 어려웠는데 오늘 궁금증이 풀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직접 방송국으로 좀 오시기가 힘들어서 이제 화상으로 만나볼 건데 사실 저희도 화상 이렇게 인터뷰를 처음 해보는 거라 잘 될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이 되는데 연습도 해봤으니까는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김근영 마인드 포스트 편집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예, 저는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또 권익 옹호를 위한 대한언론 마인드포스트 김근영 편집부장입니다. 저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당사자 어머니를 가족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네. 아, 오늘 저희가 조금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도 많고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것도 많아서 같이 대화하듯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모니터링 하면은 이걸 제가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 찾아보니까 딱히 어떤 뜻인지 제대로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어떤 뜻인지 조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게 그, 쉽게 말하면 이제 감시하는 역할인데요. 언론 모니터링이라고 하면은 사회 의견과 또 문화를 구성하는 언론이 차별과 편견을 강화하는 기사를 쓸 경우에 이를 그 감시하고 지적하고 또 나아가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기사를 쓰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얻게 되는 정보 대부분이 언론을 통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언론은 그만큼 사회의 주요한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언론이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해서 편견이 내포된 기사를 발행하게 되면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 가설을 의심 없이 그대로 믿게 됩니다. 또 일반적인 언론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그와 같은 언론이 범하기 쉬운 오류를 시민사회의 언론 소비자들이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장애 당사자들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언론 모니터링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아시다시피 강한 집단이 있고 약한 집단이 있습니다. 또 정상이라고 간주하는 집단과 또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으로도 나뉘는데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결함 또 결핍에 관계없이 또 평등한 기회를 누리고 또 인간으로서 존엄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공동체에서 인간의 권리이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강한 집단이 약자의 삶을 존중하지도 않고 그들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약자를 무시하고 이렇게 단죄한다면 그 약한 집단들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데 심한 불평등, 차별, 배제 이런 것들을 겪게 됩니다. 맞아요. 인권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된 것은 이러한 강자에 의한 약자의 타자화, 정상의 시선으로만 보는 비정상에 대한 집단적인 타자화 이런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이 존엄을 훼손당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신장애인은 특히 분명히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고 약자 중에 약자고 또 정상이라고 하는 사회적 이데올로기 때문에 비정상적이다. 그리고 또 뭔가 결함이 있는 존재로 규정이 됩니다. 네. 또 언론이 만약에 정신장애인의 사건 사고를 부풀려서 보도를 하게 되면 시민들은 정신장애인이 잠재적 범죄자 혹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공동체가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편견의 시선이 사실은 언론의 역할 때문에 형성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또 공동체에서 하나의 인격을 가진 온전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언론의 부당한 편견이 먼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편견을 해체하는 작업이 정신장애인과 소수자들이 언론 모니터링을 하는 주요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론 모니터링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운 말들을 쓰셔가지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지금 부장님 말씀하시기 좀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좀 더 쉬운 단어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직접 언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이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저는 종이신문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이신문 모니터링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10월 달부터 정신장애인 당사자 언론 모니터링단이 꾸려졌는데요. 당사자와 비당사자들이 협업을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고 또 팀당 3명씩 모두 5개 팀이 이제 활동을 합니다. 네. 이들은 이제 주류 언론들 그리고 또 드라마, 영화 뭐 이런 곳에서 나타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그런 모습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당 대상들이 또 편견을 또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이렇게 담당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공동체가 특정 인구 집단을 차별하는 거는 사실은 언론이 만들어내는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라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 때문인데요. 네네. 그래서 정신장애 당사자 모니터링단은 이러한 편견과 차별에 대한 감지자 역할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국적으로 목적은 결국 정신장애인이 공동체에서 배제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을 온전히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네. 네. 이제 이 활동이 10월부터 진행이 되고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3개월 동안에 이제 짧은 동안에 이제 진행이 될 건데 활동의 궁극적인 좀 기대 효과나 이 3개월 안에서 실질적으로 좀 이뤄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 그 우선 기대하는 점은 일단 주류 언론이 일방적으로 정신장애인이 위험하고 또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존재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집회나 뭐 그런 집단적 활동을 당사자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사회 의식을 결정짓고 또 조작하는 언론의 어떤 지배적인 이런 이념들을 해체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언론이 뭐 무의식적이든 뭐 두려움에 기인한 것이든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든 그런 정신장애 관련 용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예를 들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습관적으로 이렇게 끼워 넣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에도 저항하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언론이 역사 속에서 구성해온 어떤 편견 이런 걸 또는 편견을 깨뜨리는 어떤 작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언론의 어떤 허구성 이런 것들을 폭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 표현도 좀 편견적인 것인데 이런 것도 제대로 좀 바른 정의를 갖춰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보고 비록 3개월 만에 다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네. 먼저 시작을 하면서 훈련이 된다면 계속 이런 작업들을 뭐 마인드 포스트가 아니더라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잘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궁극적으로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 이제 부장님 얘기 이제 들으면서 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다양한 그 모니터링을 작업을 하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제 모니터링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와 방법에 대해서 사전 교육이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일정이나 상황 때문이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교육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예. 혹시 추가적인 교육 계획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교육이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시는 전문가분들과 또 뭐 변호사분들 이렇게 섭외를 해서 네네. 좀 어떤 부분이 우리가 이제 깨어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지를 미리 했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네네네. 좀 급하게 진행되는 부분이라 아마 11월 말 정도 중순 아니면 말 정도에 한번 그 교육도 한번 진행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도 모니터링을 보다 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좀 접근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이제 직접 언론을 감시하고 모니터링을 하면 더 사회에 많은 영향을 좀 변화나 이런 걸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한편으로는 이제 사회에서 편견을 받는 정신장애인들이 모니터 활동의 정당성을 가지려면은 방금 바람이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이제 교육과 전문적인 활동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활동을 이번에 처음 해보는데, 혹시 전에도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언론 감시를 한 경험이 있나요? 예, 예전부터 마인드 포스트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하고 협업을 해서 매주 주류 언론에서 보도하는 정신장애인 관련 기사를 사건 사고에만 국한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정신장애인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뭐 예를 들면
정신병원에서 탈출했다라고 표현한다든지 뭐 무조건 정신장애 조현병 때문에 뭐 망상이 심해져서 뭐 부모를 살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잔혹한 표현을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골라내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그 기사를 발행했던 언론사 혹은 그 기자에게 권고문 형태를 작성해서 발송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그 작업은 계속 마인드포스트가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서울시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사업으로 진행하는 이번 당사자 언론 모니터링단 구성은 이런 것과의 연장선에서 조금 이제 당사자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드라마나 뭐 영화나 뭐 일반적인 어떤 우리의 미쳤다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쉽게 그런 것에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러한 작업들은 아마 한국 사회에서 아마 유례가 없었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처음이라서 이제 같이 하게 돼서 저희도 참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시작이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마인드포스트에서 모니터링을 이제 부장님이 직접 한번 해보실 적에 어려우신 점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힘들었던 점. 어려운 점이요. 예,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뭐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이게 꾸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사를 키워드 검색을 하거나 뭐 계속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매일매일 이제 인터넷을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좀 습관이 완전히 굳어지기 전까지는 이제 힘들 수도 있었죠. 그런 부분 외에는 이제 습관으로 좀 이게 굳어지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좀 뭔가 허전한 그런 느낌도 들고 그거 하지 않으면 좀 뭔가 빠진 것 같고 뭐 그런 일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그 언론에다가 그런 이제 이렇게 권고를 했을 적에 바로바로 변화가 좀 있었나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대부분은 초반에는요 한 1년 전이나 뭐 그때쯤에는 뭐 거의 뭐 답이 없었고요. 거의 뭐 무시하거나 뭐 답이 없었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뭐 한두 명씩 이제 피드백을 하거나 뭐 조현병 표현을 삭제하거나 정신질환 표현을 삭제하거나 정신질환 때문에 사고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좀 많이 다듬어 주시는 기자분들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느끼는 거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예전보다는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그 언론이 말하면은 뭐 아무도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그게 진실인 줄 알고 나갔지만 뭐라 계속 쌓이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그 눈치를 본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언론이 진짜요? 눈치를 보는 눈치를 거는 너무 중요하네요. 있구나.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하는 활동이 어떤 결과가 있을지 또 궁금한데요. 언론 모니터링을 언론을 혹은 사회를 변화시킨 또 사례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당사자들 관련된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 피의자의 정신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표현들이 뭐 정신질환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추측성 보도 혹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뭐 이런 식 조현병 치료 전력이 있다 뭐 이런 불분명하고 자극적인 내용들을 기사화합니다. 요즘에는 또 이게 또 양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뭐 피해자들이 너도 나도 이걸 써먹고 있는데 그 마인드퍼스트 모니터링단은 그 2년 동안 이러한 추상적이고 이제 추정적인 그리고 또 인권 침해적인 보도에 대해서 항의를 많이 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몇 기자분들은 과오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기사를 내린 적도 있고 뭐 수정하기도 했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또 다른 경우에는 이제 조국 법무장관 관련했을 때는 야당의 모 의원이 또 조국 후보자에게 정신병 환자라고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마인드포스트가 기사를 통해 뭐 공공을 보내기보다는 기사를 통해서 강하게 항의를 했고 결국 그 의원이 저희에게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신장애 삶을 왜곡하는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 이게 나오면
마인드 포스트 같은 언론이나 모니터링단이 없으면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항의하기 위해서 복잡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아야 되고 네. 플랜카드를 만들어야 되고 또 기자회견문을 만들어야 되고 최소한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네네. 마인드 포스트와 언론 모니터링단은 정치적인 왜곡 발언이 일어난 바로 그날에 그냥 바로 해당 당사자에게 항의하는 어떤 신속성이라는 장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또 다른 경우에는 TV 드라마에서 정신장애인이 약을 복용하지 않고 공항에서 비행기 타려고 했대 어떻게 막 증상이 올라와가지고 막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이렇게 묘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도 반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당사자분들이 여기에 이제 시청자 게시판에 올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협업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좀 대응이 되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가고는 있지만 작은 결과물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회를 분명히 변화시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되게 그러면 매일매일 꾸준히 그런 모니터링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바로바로 신속하게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하고 그 결과로 이제 당사자들이 시청자 게시판 같은 공간에다가 바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정말 작은 변화지만 이게 점점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이제 모니터단에서 보면은 당사자랑 이제 비당사 활동가들이 함께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렇게 함께 팀을 이뤄서 하는 이유가 언론을 바라보는데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이 관점의 차이 때문일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일단은 이제 당사자분들이 이제 좀 자율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인원수가 좀 되다 보니까 팀별로 해서 이제 비당사자들이 조금 도와주는 역할을 조금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실 이제 이런 작업들은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도 조금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인데, 예전에 당사자들에게 이런 기회가 사실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이제 하면서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근데 이제 무조건 당사자들로만 이렇게 해버리면 이탈할 수도 있고요. 예전에 이제 저희 경험으로는 사실 이거를 너무 신속하게 이렇게 막 급하게 끌고 가면 계속 이탈하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빠르게 이렇게 막 부추기지 않고 일반 사회가 하는 것처럼 부추기지 않고 이제 발맞춰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당사자를 바라보는 그 팀 안에서 비당사자들도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좀 당사자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 있고 좀 서툴기는 하지만 완전히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좀 되는구나 이런 걸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앞으로 또 사회에 나가면 그분들이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얘기를 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서로가 좀 이렇게 이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이게 매일매일 무언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또 들 수 있으니까는 서로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서로 관점을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좀 팀이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이렇게 같이 서로 이제 도와주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부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시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취재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러는 거에 때문에 마인드 포스트 기사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뉴스로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뵈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네. 그 당사자들의 관점으로 언론 모니터링을 할 때 그 효과성이나 어려운 점 등 이제 장단점은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요. 당사자들의 관점으로 사실 모니터링을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의 시선으로 이 세계를 해석하는 게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 받아들여진 적도 없고 그래서 일반 비당사자 시민들이 볼 수 없는 혹은 지나칠 수 있는 편견의 행간을 포착을 해서 이것을 담론화하고 정치적으로 이슈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사실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정체성이 구성됐을 때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조현병 환자가 장난감 총을 들고 행인을 위협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치면 이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이 위험하다는 편견을 이제 습득을 하고 또 그러겠지 당연히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근데 당사자 시선으로 보면 이 안에 엄청난 편견과 모순이 개입돼 있다는 거를 누구보다 너무나 뼈저리게 체험을 합니다. 예를 들면 비당사자들이 장난감 총을 들고 위협하면 이게 기사거리가 되는가? 또는 혹은 뭐 당뇨병 환자나 뭐 관절염 환자가 장난감 총을 갖고 있어도 뭐 언론이 이걸 기사화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근데 이제 당사자라는 이유 때문에 뭐 그게 이제 기사화되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날카롭게 가려내고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맥락의 언론의 맥락의 이제 모순을 눈치챌 수 있는 건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자기 상황에서 어떤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능력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움 당사자들이 모니터링 활동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증상이 좀 심해져서 모니터링을 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거고 또 행정적인 서식 꾸미기에 미숙해서 진도가 잘 안 나갈 수도 있을 거고 또 그런 편집증적인 뭐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업무와 관련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또 잠깐 쉬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고난의 어떤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사람은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또 사회 공동체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들은 그 노동에 접근할 수 있는 신체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힘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뭐 돈을 벌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조금씩 할 수 있는 것부터 집중하면서 일을 한다고 마음 먹으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자본주의 사회에는 노동하지 못하는 몸을 이렇게 배제하지 않습니까? 그 정신장애인의 몸이 노동할 수 없는 몸인가? 그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작은 것부터라도 조금씩 이렇게 활동비를 받으면서 일을 시작해 나가는 것 그리고 꾸준히 지속 가능하게 하면서 자신에게 닥쳐온 어려움들을 여러 가지 이제 지혜롭게 동료들하고 나누면서 헤쳐나간다면 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정치적으로 이슈화를 시키고 여론을 형성해 가는 게 당사자 관점에서 시작하는 게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당사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 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언론이나 그런 매체의 그 맥락을 조금 잘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자신의 세계를 해석하는 되게 엄청난 능력인 것 같지만은 어쨌든 자신의 언어를 좀 만들어 간다는 표현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닥쳐오는 어려움을 통해서 지혜롭게 동료들과 나누면서 헤쳐간다는 말씀도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일로서 노동으로서의 또 하나의 그런 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당사자 활동가들이 모니터 이제 이런 활동,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이나 업무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들은 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업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요. 예. 네네, 마음가짐도 일단은 있고. 일단 그 모니터링 분야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네네. 뭐 주류 언론, 위성 언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종편 뭐 드라마 여러 가지 이렇게 카테고리로 이렇게 팀들을 나눴고 당사자분들은 일단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담당 언론사들의 기사 내용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할 거고요. 그 성실하게 그 작업을 수행을 하면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당사자를 배제하고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걸 느끼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꾸준히 성실하게 이렇게 매일매일 들여다보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일주일이나 한 달에 모여서 이제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팀별로 그 점검하고 또 어떤 서식 같은 것들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그 개인적으로도 그 정신장애하고 관련된 어떤 책이나 그런 부분을 습득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근거 없는 미신, 예를 들면 뭐 불적인 것으로 치유한다는 이런 편견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그러한 편견에 맞서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스스로 학습하고 또 체험한 것도 있잖아요. 뭐 네. 그 당사자들 중에 뭐 기치료 뭐 이런 거 안 해본 사람 있어요. 그런 분들 그런 체험은 내가 그게 체험했다, 내가 그걸 봤다 그러면 사실 뭐 카더라 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더 힘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학습과 토론과 체험과 이런 것들이 당사자의 어떤 정체성을 강화하고 또 당사자의 눈으로 세계를 해석하는 힘이 좀 더 늘어나가는 이러한 작업을 계속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거 잘 들었고요. 그 정신장애인 눈으로 이제 세계를 해석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이제 성실하고 꾸준하게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는데 이 교육과 지원 그리고 학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의하고 이러한 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마인드 포스트나 아니면 마인드 라디오나 이런 데서 학습할 수 있는 어떤 그 동아리라든지 그런 걸 좀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 생각이 지금 부장님 말씀 들으면서 떠올랐고요. 그 정신장애인의 특성상 단독으로 사실 무엇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당사자들이 사회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모니터링이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지속 가능한 모니터링 활동이 가능할까요, 부장님? 그 분명히 뭐 저희도 이제 뭐 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라고. 네. 그 이제 그 권익 옹호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네네. 이번에 뭐 올해 할당된 사업이 이긴 하지만 네네. 그 이번에 했던 사업이 긍정적이고 이게 좀 기대 효과가 충족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반향들이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되면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희망을 품고 있고요. 또 네네. 계속해서 이런 좋은 사례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알린다면 곧이 또 여러 가지 또 기회들이 계속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부장님도 좀 힘 좀 많이 내주세요. 예. 네. 저희도 네. 약자라는 말이 너무나 이렇게 마음에 와닿네요. 예, 저희 같은 이제 작은 이제 단체들, 인권을 이제 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사실 힘이 많이 없어서 많이 힘드실 거라는 게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저희 마인드 라디오 같은 경우도 정신장애인 분들과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은 기능에 물론 차이도 좀 있겠지만은 환청이나 환시 등의 증상 등으로 반복이나 혹은 이렇게 긴 시간에 교육이 좀 필요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같이 이제 좀 푸시도 해드려야 되고 서로 이렇게 계속 마음을 좀 나눠야 되는 과정들도 있는데 이 모니터링 활동은 저는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인권 권익 옹호 활동 중에서는 되게 중요한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만의 이제 목소리를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당사자들이 꾸준함과 성실함, 그다음에 행정적인 일들을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 모니터링 활동으로 사회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마인드 포스트 같은 단체나 정부에서 어떤 지원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을지 혹시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나 우리는 이런 걸 해주고 싶다라는 게 있으시면은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당사자의 목소리로 이렇게 세계를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그런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는 게 마인드 포스트가 생겨난 이유이자 목표였어요. 슬로건이 이제 우리를 빼고 우리를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당사자에 대해서 뭐 기사를 쓰거나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라.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그 마인드 포스트 같은 언론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 어떻게든 하거든. 이게 어떤 하나의 플랫폼 어떤 그 주춧돌 같은 것들이 돼서 뭐 개별적으로는 또 힘들어서 잠깐 쉬었다 다시 돌아오고 다시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광장, 인터넷 광장 같은 그런 부분이 돼서 또 힘을 얻기도 하고 이렇게 결집되는 부분을 또 새롭게 좀 그 형성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금전적으로는 조금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뭐 그런 권익옹호 단체들 외에는 사실 일반인들은 관심이 별로 없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이제 그 홍보라기보다는 이제 좀 많이 이제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분명 뭐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뭐 행정적인 업무로 이제 뭐 업무 과다에 사람은 없고 뭐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사자 목소리를 직접 전하고 이 생날 것을 좀 전해줄 수 있는 이런 기관들 뭐 포스트뿐만 아니라도 이런 단체가 조금 형성이 되는 부분을 조금 귀하게 생각을 해서 네. 존속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건 뭔가 결과물을 낸다기보다는 뭔가 결과물을 내서 뭔가 그 지자체를 홍보하는 것보다는 그 이 존속할 수 있게 거의 또 자활과 약간 연계가 되지만 그대로 꾸준히 유지만 되는 것만으로도 당사자들이 또 예를 들면 좀 급여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면서 좀 확대가 된다면 네네. 그것이 이제 치유가 되기도 하고 이제 사회에서 살아나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나가는 그런 부분도 되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그 보조금을 부여하는 기관의 입장에게 요구하는 바는 예산 항목에 대해서 조금 일반적인 어떤 사업하고 동일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당사자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활동비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식으로 인건비를 책정해서 그대로 지급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너무나 이런 것들이 비록 이렇게 인권 부분이나 복지 부분 측면뿐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그린 뉴딜 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저희 그 무슨 뭔가 만들어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되고 뭔가를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안에 살아가는 뭐 농촌인들에게 뭐 농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뭔가 인건비만 책정을 해줘도 알아서 잘 굴러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당사자들에게 인건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줘서 마련만 된다면 많은 당사자분들이 이에 참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우리를 빼고 이제 우리를 말하지 말아라, 논하지 말아라는 그 마인드 포스트의 그 캐치프라이즈라고 해야 되나? 그게 되게 좀 인상 깊었는데요. 실제로 당사자 언론 플랫폼도 필요하고 거기서 여론을 형성해서 당사자들이 힘을 가져야지 어쨌든 이게 당사자 운동을 넘어서 인권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줄 때 그 지금 하신 말씀은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모두 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이 있고 특성이 있으니 다르니까는 조금 다르게 그렇죠. 특히 인건비를 많이 좀 측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을 보면은 일은 많은데 실제로 일할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와 같은 단체에 같이 나눠주면 저도 좋겠다. 갑자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평소에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고 언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그 당사자 그 활동가 하기 이전에 이제 그 마인드 라디오에 이제 교육받고 이렇게 오면서 보면서 저는 사실 이제 그 클럽하우스에 지금 등록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활동가들의 책정되어지는 어떤 이런 거 보고 하면서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자체라든지
뭐 이런 큰 덩어리에서의 어떤 예산이란 흐름에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우리 사회에 그 성숙되어지는 그런 어떤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 서로 다양성을 갖다가 인정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장님의 다양한 의견하고 말씀해 주신 거 되게 감사하고요. 이런 그 성숙되고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모니터링 활동을 해가지고 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100% 그렇게 확신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작업이 모니터링 작업이 소소하게 예를 들면 단번에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작업은 아닐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허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언론들이 이렇게 당사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허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허구 속에는 이제 당사자가 위험하고 배제받아도 되고 그 뭐 방안에서 이제 수용해도 되고 관리받아야 되고 항상 약물 복용해야 되고 그러한 어떤 인식이 허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허구에 허구로 공고해진 어떤 인식을 약간 균열을 낼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작업들이 조금씩 모이면 조금 그 균열을 후벼파다 보면 이제 무너지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궁극적인 중요한 질문들도 또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 이 작업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기자들에게 피드백을 주면 어떤 기자들은 솔직하게 이제 잘 몰랐다.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면 이제 그 기자는 앞으로 뭐 당사자 관련된 사건 사고 보도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동료 기자들이 뭐 이제 뭐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할 때도 당사자 관련된 기사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네. 또 뭐 데스크나 편집국장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모니터링단이 뭐 작고 약하고 또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어떤 편견의 기사에 문제를 조금 이렇게 제기를 하면 균열을 조금 낸다면 점점 나중에는 기사 논조를 바꿀 수 있고 또 더 나아가면 사회 구성원의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인식의 변화와 이런 것들이 어떤 다양성이 공동체에서 이제 인정을 받을 때까지 이 작업을 계속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비록 12월 달에 종료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물에 돌멩이 하나 던지면 파장이 쭉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작은 문제 제기가 우리가 제기한 작은 문제 제기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쨌든 모니터링 사업이 뭐 큰 목적도 있겠지만 언론사 이제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기자들한테 몰랐던 부분들을 좀 알려주고 진짜 몰라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몰랐다면은 알려주고 그거를 인식의 변화를 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언론의 논조까지 된다면은 정말 좀 많은 변화들이 생길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만드는 목소리, 우리가 내야 되는 목소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러면은 지금 마인드포스트처럼 저희 마인드 라디오도 마찬가지고 당사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언론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설득하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부장님이 혹시 설득을 한다면 우리의 역할을 좀 어떻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지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당연히 뭐 언론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뭐 그런 어떤 플랫폼은 인터넷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블로그나 뭐 요즘엔 개인 블로그나 개인 유튜브 이런 것들로 그렇죠. 자기 증상 경험 이런 거 나누는 사람들도 굉장히 눈에 띄게 늘어났고 그런 게 일반인들의 관심을 또 자극을 하고 있는 것도 목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미디어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어떤 조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좀 더 중요한 거는 일상에서 우리 그 당사자들이 당하는 차별이나 편견에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개인의 역할, 당사자 개인의 역할도 중요하다. 요즘엔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당사자가 당하는 어떤 차별의 광경을 뭐 촬영할 수도 있고 이거를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이슈 레이징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울증과 관련해서 뭐 유튜브에 너무 많은 채널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이 모든 개인의 활동들이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이제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당하는 차별과 편견에 조금 더 신속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는 개인이 역할도 중요하고 그 역할들이 좀 모여서 하나의 이제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더 큰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다면은 더 좋은 사회를 저도 만드는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그 앞으로의 당사자 모니터링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좀 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업 기간은 3개월이고요. 네. 뭐 12월에 끝납니다. 사업비도 서울시 보조금으로 하는 것이라서 지원이 끝나면 사업도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상적이고 단기적인 모니터링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더 많이 편견 해소나 차별을 철폐하도록 이렇게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니터링 이번에 사업을 잘 해낸다면 그게 하나의 표준이 돼서 우리에게 또 믿고 또 사업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 우리가 만들어낸 그 결과물을 보고 우리한테 사업을 맡길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저는 이게 너무 허무맹랑한 기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당장 우리가 이제 수행하고 있는 모니터링 사업을 성실하고 꾸준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속 가능성 이게 이제 우리 어떤 어떤 습관이 돼야 되고 마인드 포스트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꾸준히 하는 게 장기적으로 뭐 좀 힘들면 쉬어가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현재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되게 짧은 시기라는 거를 서울시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최소 한 3년 정도는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모니터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좀 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울시가 꼭 들어주셨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부장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은 이제 파일럿 방송으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모니터링 결과 방송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혹시 당부나 응원의 말씀이 있으시면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당사자분들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이제 감을 빨리 잡으신 분도 계실 텐데 이제 찾아본다고 해서 당장 나오지 않는 수도 있어요. 뭐 네네. 이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사실 우리한테는. 그런 편견의 사례가 없는 게 더 좋은 것인데 그렇죠. 네. 보다 보면 분명히 어떤 주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결과물을 내야 된다는 스트레스보다 없는 게 차라리 우리에게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네. 좀 재밌게 이제 논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작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부장님 그리고 이거는 번외 질문인데요. 아까 우리 여기 상근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 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쭉 모니터링 하다 보면 특정 언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특정 언론이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요? 모니터링 작업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쭉 보다 보니까 뭐 대충 뭐 이런 신문이 아닐까라고 이제 유추되는 부분은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모니터링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 내용을 모르는데 그 부분은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일 거라고 언론사가.
예, 그 특정 언론을 지칭한 게 아니라요. 네네. 그 특정 표현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언론사든 예를 들면 조현병을 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표현은 그 반골 표현이에요. 추측성 네네네. 기사 뭐, 같은. 네. 예, 그런 표현들에 이제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실 거라는 말씀이었고, 그 계속 이 모니터링 작업을 하다 보면 네네. 계속 걸리는 기자만 걸려요. 계속 예. 나오는 예. 계속 아. 눈에 띄는 그 언론사만 눈에 띄고 학습이 안 되시는군요, 그분은. 네. 예, 이제 의도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예, 그런 것들을 제가 뭐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네네. 본인이 하면서 이제 얘네들은 네. 네, 잘 이런 거를 알겠습니다. 이제 느끼게 네. 되는 네, 네, 얘네들이 감사합니다. 됐어요, 갑자기. 네. 그 그렇죠. 응원 가끔 이렇게 얘네들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네. 응원 말씀 주셨는데 그 응원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좀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모니터링 그 제가 이제 단원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짧게라도 활동을 하는데 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이 같은 네. 경우는 아직 20대 이제 중반이고 처음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되게 걱정하는 부분들도 많고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만 이게 3개월 안에 다 하는 거는 되게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부장님 말씀대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만큼 천천히 같이 가는 방법도 천천히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조금 만들어 가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부장님 오늘 계속 저희가 이러다가는 방송이 안 끝날 것 같아서 다음에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때 또 저희가 모셔도 될까요? 예. 네, 오늘 너무 힘드셔서 이제 피하시는 거 아니시죠? 네. 네, 아닙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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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